네, 첫 선생입니다. 자, 위니아 영상을 좀 찍을 건데, 시가총액 굉장히 낮죠? 시가총액이 지금 벌써 360억. 원래 좀 따지자 보자면은, 일봉에서 보면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3,500원? 이때? 3,500원, 이때만 좀 보더라도, 지금 곱하기 3하면 시가총액 1,000억대 이상의 좀 회사였는데, 굉장히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실적을 보면은 좀 많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때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죠? 코로나 때 잘 버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실적이 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경영진들의 이제 경영 이슈가 좀 있었겠죠. 경영을 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좀 나온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실적이 아니죠. 이 단기적인 이 어떻게 이 종목이 움직일지에 대한 이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추가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기적으로 바닥권,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고 이 정지 기간이 있었죠. 이때 왜 거래가 잠깐 안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부도설이 조금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당했다가 거래가 또 해제됐는데,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고 보면 위험하고 기회라고 보면 기회인데, 우리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위니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아요. 뭐 엎친 데 덮친 위니아 법원서 116억 대금 지급 명령, 위니아 자기 자본의 9% 유동성 회복 지연되나. 자, 이게 지금 위니아가 조금 읽어보면은 경영난으로 법적 관리를 전차 받고 있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보면 위니아가 법원서 116억의 규모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영 정상화에 또 다른 걸림돌 작용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온다. 읽어보면은 위니아는 어쩌고 보고 1,300억 규모의 위니아 자기 자본의 9% 해당하는 비중으로 유동성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유 위니아 그룹 전자 계열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에 돌입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법정 관리에 돌입했고, 위니아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유명한 게 위니아가 김치 냉장고가 진짜 유명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40% 정도 위니아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조금 봤을 때 김치 냉장고 이 분야에서 탐내고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이 삼성전자와 이 LG전자가 이 김치 냉장고 관련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탐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에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물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치 냉장고랑 그 다음에 그냥 냉장고가 있잖아요. 이 냉장고 가격은 엄청 떨어졌습니다. 거의 기술력이 이 냉매제를 쓴 거기 때문에 비슷해서 기술력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져가지고 소비자가 선택하기 굉장히 좋아요. 저희 집에 쓰는 게 이게 하이메이드라는 이제 냉장고를 쓰고 있는데, 요게 진짜 성능이, 제가 어이가 지펠 썼거든요. 지펠 삼성 거 그거 한 7년 쓰다가 이번에 하이메이드로 좀 싼 걸로 바꿨는데, 비슷해요. 성능이 크게 나쁘지가 않다. 그만큼 많이 이제 기술력 자체가 평준화가 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 만드는 회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조그만 것도 샀는데 이번에 가격이 80만 원인가 거의 안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위니아가 지금까지 이제 잘 회사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게 이 김치 냉장고의 파워라고 좀 해도 무관한데, 이 LG도 김치 냉장고 관련해서 굉장히 진심이죠. 근데 이게 위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이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30-40%였단 말이에요. 요걸 탐낼 애들이 LG가 좀 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가 조금 탐을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위니아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 위니아만 조금 따로 떼어내서 팔 수 있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매각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조금 살아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조금 살아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죠? 자,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대유 웨이텍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니아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냥 떼어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도 지분 구조가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떼어내서 팔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위니아의 조금 매출 구성인데요. 보면 어때요? 김치냉장고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싸죠. 얘네들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뺀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김치냉장고가 매출의 주 구성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 김치냉장고 관련돼서 68%의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김치냉장고, 그래서 제가 현재 봤을 때는 이 위니아 자체를 이 매각하는 이 매각 이슈로서 주가를 조금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니아 자체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좀 들어왔고, 어떻게 이 매각을 알고 있는 특정한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거래량, 유통 주식이 1,000만 주인데 이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뭔가 물량을 매집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1,000만 주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몇 주? 3천만 주, 2천만 주가 지속 돌고 있습니다.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바로바로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터뜨려주고 있다. 이것은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빠르게 매집해서 이 매각 이슈로서 주가를 어떻게 급등시키기 전에 단기적으로 매집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15분봉으로 봤을 때도 이 밑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딱 저항선 구간까지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 거래량 보이시죠? 바닥에서 거래량, 즉 이런 거래량이 나오려면은 이 밑에 구간에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여기서 물량을 털어내는 건데,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누가 매도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해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서 좀 해석이 되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 이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세력들은 이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먹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하게 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유통 주식이 얼마라고요? 1,000만 주, 즉 지금 시가총액이 110억밖에 안 됩니다. 요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주가 작업하잖아요. 연속 상한가 만들 수 있어요. 연속 상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위험한 회사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죠? 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식이 시가총액이 1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5배, 6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예요. 유통 주식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거 그냥 100억짜리 6배 날려봤자 600억이에요. 밑에서 물량 모아서 날리면 날릴 수 있다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매집해서 점으로 그냥 올리는 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 라인 잡고 어떻게 비중 조절해서 매수하기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LG 같은 데가 탐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김치냉장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건 김치냉장고, 그죠? 여기에 점유율 30-40%를 담당하고 있는 위니아 그룹을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이 김치냉장고 쪽에서 어떻게 독보적인 우위를 잡으러 갈 수 있겠죠. 경쟁 자체가 경쟁력에서 이겨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좀 사고 싶은데 들어보니까 한번 조금 매수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여기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방 세력 스포차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공매도 관련돼서 분명하게 이 불법 공매도 이슈가 나올 거다 해서 10월 27일 추천드려가지고 거의 다 40%, 50% 익절했어요. 에코프로, 금양 이런 애들. 제 개인 채널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오시면 알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2차 전지를 바닥에서 에코프로 60만원대, 금양 8, 9만원대 추천드렸어요. 그 수익 정확하게 40%, 50% 났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눌림목에 추천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단타 종목 아침마다 하고 있으니까 단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위니아라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단타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위니아 관련돼서 매수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꼭 위니아라고 남겨주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방.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이 공매도도 이것도 공매도 때문에 수익이 4에서 50%난 건데, 이 공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가 뭐냐면요. 네, 제가 공매도 관련돼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11월 6일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9일이고요. 보시면은 11월 9일. 오늘 날짜로 즉 이제 3일 정도 지났는데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 리포트를 10월 27일부터 만들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배포해 드렸죠. 배포해 드렸고, 여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1번부터 10번까지 뽑아놨고, 1번부터 5번까지는 2차전지,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바이오. 자, 이렇게 조금 추천드렸는데 2차전지가 어떻게 됐죠? 다 올라갔죠? 미친 듯이. 뭐 에코프로, 금양 전부 다 50에서 60%,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전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쉽게도 이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넣어놓은 종목 1번부터 5번까지 2차 전지는 전부 다 익절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왜? 이미 관련돼서 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 거의 한 1, 2주 만에 40에서 50%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좀 빼놓고 6번부터 10번까지 이 바이오 종목으로 좀 세팅을 해놨는데요. 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주가가 우리 바이오 종목 중에 그 잡주 말고요,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은 기술 수출을 1조에서 2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에로라 그러죠. 라이센스 아웃. 지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기술 수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 좀 많이 올라간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다 제외하고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빠지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100% 불법 공매도다. 그러면은 이 종목 6번부터 10번에 있는 이 바이오 종목 5종목이 결과적으로 이 불법 공매도 관련된 뭐요? 관련된 리스트에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시작되고 11월 6일부터 하면은 12월부터 슬슬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특정 종목을 찝지는 않겠죠. 그 섹터를 얘기하겠죠. 그죠? 섹터를. 자, 먼저 우리 2차 전지는 지금 반영돼서 올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섹터는 누가 있을까요? 공매도 관련돼서 반도체가 나올까요? 로봇이 나올까요? 뻔해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리고 JP모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불법 공매 쳤다라는 거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슈가 나오죠.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그죠? IB 거래창구 역할을 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공매도 금지로 관련 대차 서비스 수익도 줄어드는 상황에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신뢰도 잃을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 벌써 키움증권은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 착수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관련 조사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죠? 관련 조사, 불법 공매도에 관련된 조사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에서 공매도 거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의 IB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들도 법규 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 공매도 자체는 솔직하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뭐요?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불법 공매도죠. 그냥 먼저 돈으로 때려놓고 주문을 넣고 나서 나중에 갚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형적으로 성장주로 보면은 2차 전지 성장주로 볼 수 있지만 많이 올랐고 공매도 관련돼서 이미 올랐어요. 안 오른 거 누굽니까? 성장주? 바로 바이오죠. 바이오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연구개발비에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이 낮은 금리, 즉 돈을 갚는 속도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환경 자체가. 거기다가 이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은 2차 전지처럼 어떻게 개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바이오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짚고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종목 6번에서 10번 종목 2차 전지는 뺐어요. 2차 전지 뺐고 6번, 10번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공매도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공매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이오 종목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결과가 12월부터 1월 사이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오는 순간 주가 폭등하는 거 당연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사 읽어보면 뭐라 그러죠? 자, JP모건 창구 바이오 집중 공매도 개미들 수년간 불법 행위 민원 제기했다. 자, JP모건의 바이오 집중 공매도 11월 2일자 기사입니다. 11월 여기부터 조사 시작됐어요. 바이오 섹터 당연하게 체크할 겁니다. 결과 12월에서 1월이면 나와요. 주가 나오는 순간 폭등합니다. 이 바이오 기업 5종목 무조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공매도 관련된 이슈를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매수해서 기다리자. 자,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아가는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당연하게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